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또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 오늘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이때부터 보셨던가, 아니면 과거에 이때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가 다시 내려온 흐름을 타고 계신다던가, 여러 포지션에서 보유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60만 원, 55만 원 이런 선에서 많이 타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난번에 포스코홀딩스 이제 주주님들 평단을 좀 조사해보는 결과로는 40만 원 밑에가 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렸었던 이 35만 원 이하 밸류는 너무나도 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수해서 40만 원까지 평단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은 매수를 진행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전체적으로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막 잡주, 테마주 뭐 이런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주사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다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퓨처엠이나 다른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철강을 이루고 있는 포스코라는 기업도 가지고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는 사실 하나의 영업 분야에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무역, 철강, 리튬, 양극재, 음극재 막 이런 데에서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지주사기 때문에 투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지주사 투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주식을 계속해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는 매번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지식을 좀 전파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왔으니까 오늘도 집중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만 눌러주세요. 지금은 요청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 리포트가 나온 거를 몇 개 가져왔었는데, 이제 모 증권사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하향한다는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향 리포트를 본다고 해서 굳이 마음 상하고 시무룩해 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롱텀으로 보긴 하겠지만은 그 다음 분기 실적을 두고 봤을 때 목표 주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투자 포인트는 24년도 4분기 실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24년도 4분기 실적이 꺾이는 이유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비수기 진입 그리고 배터리 관련 자회사 실적 둔화가 4분기에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한 거는 26년도 이후부터다라고 포인트를 잡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못해도 2년은 장기간으로 끌고 갈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 이념의 시점이 26년도죠. 26년도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추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26년도 이후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추천 드리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잘 구분하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025년 때도 실적 모멘텀은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메인 사업인 철강 부분과 이차전지 사업부의 업황에 이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이다. 지금 동사의 주가는 PBR 0.4배 수준으로 과거 저점 수준이 0.3배였는데 이것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지만 이후 새롭게 시작한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가치를 감안하면, 지금 적자인 부분이라도 감안을 한다면 지금 바닥 수준인 걸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가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차전지 실적이 반등할 걸 기대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 수준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 리포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44만 원이 목표가였는데 2만 원을 하향 조정을 했죠. 42만 원으로. 그래도 지금 주가는 30만 원권이라서 굉장히 싼 밸류임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관련 업종 중에서도 차선호주로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막 철강도 약간 부러지고 중국 쪽을 못 이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당연히 못 이기는 거예요. 그쪽에는 리튬이나 철강이나 다른 원자재 쪽을 싹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스틸웨어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글로벌 조강 생산량을 좀 보면 조강 생산량은 좀 약간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랑 완전히 똑같이 내려가고 있죠. 거의 중국이 다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0만 톤 정도 이제 움직임을 조강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야 될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등락 범위가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있죠. 중국은 약간 하향되고 있는데 인도는 장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도 시장에서 막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2차전지 배터리도 그렇고 이제 철강 업종까지, 최근에 포스코에서 인도 쪽으로 철강 일관 제철 범위 늘린다고 뉴스가 나왔었죠. 자, 인도 1위 철강사 JSW 그룹과 MOU, 2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도 협력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제철소라 함은 열연, 제강, 뭐 압연 막 그런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관리하는 체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도 이미 인도 쪽으로, 인도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 발 빠르게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포스코 막 좀 사장님 욕하고 회사에서 관리 안 한다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사업적으로는 그렇게 문제 없이 잘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인도에 이렇게 일관제초소를 합작 건설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철강도 철강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다운스트림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철강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간 제철소는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할 거냐. 자, 1단계로 오디샤주 지역을 추진으로 해서 500만 톤 규모로 건설 추진하고 확장할 검토 방안. 포스코 그룹은 이미 인도 마하라슈트라에 180만 톤 규모의 냉연 도금 공장이랑 델리랑 첸나이 등의 5개 철강 가동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 6.7%가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갈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에 따르면 인도 철강 수요는 연평균 7%씩 증가를 해서 2030년도에는 1억 9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포스코가 1년 내에 생산 가능한 물량은 6천만 톤이에요. 근데 2030년도에 인도에서는 연간 생산량을 1억 9천만 톤까지 키운다는 거를 봤을 때 사실 인도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또 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 이미 들어가 있던 상태에서 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철강,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중국에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 뭐 한국에서 생산하는 이 조강 생산량이 뭐 그렇게 뛰어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인도 쪽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철강, 인도에서 생산하는 철강 비율이 약간 좀 축소돼 격차가 좀 좁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중국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인도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역전 현상까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인도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뿐만 아니라 이제 SK온 쪽에서도 이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쪽에서 수산화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하죠. 자, 3년간 최대 1만 5천 톤 수급까지 지금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쪽으로 리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굳이 포스코를 뭐 선저를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은 딱히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사들은 이리저리 계속해서 수산화 리튬 수급처를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SK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쪽에서도 계속해서 발을 넓히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한쪽에서 공급을 받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도 발을 계속해서 걸쳐놔야 한쪽에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을 때 다른 쪽에서 받았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공급망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은 공급이 제한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뭐 단기간으로 이제 30만 원을 깨고 다시 올라와 줬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반등을 하지? 나 언제까지 이거 들고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는 굉장히 묵직한 놈이거든요. 묵직한 놈. 약간 와인 같은 놈, 와인 같은 놈. 옛날에도 보시더라도 한번 묵직하게 있다가 빡 튀고, 묵직하게 있다가 빡 튀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음 모멘텀을 또 만들고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개인 수급과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급등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사이클 때는 또 어떤 재료로 가지고 올릴지 모르겠지만 2000시 시장에서 다음 스텝으로 밟고 있는 전고체 시장에서 황화리튬 캐파를 포스코가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계산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 2000지 모멘텀이 전고체로 들어오기를 기대를 해주면서 그 중에서도 포스코의 황화리튬이 부각을 받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좀 숙성시키는 기간을 다 같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샀다가 물려서 내려오면서 물 타고 해서 물려있는 기간들이 굉장히 지치고 괴롭고 힘들기는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장선생과 같이 공부하면서 다음에 올 수 있는 반등 모멘텀은 무엇인지, 다음에 반등이 오면 어느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면 그 초입 부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오르는 그날까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000지가 지금 막 트럼프 리스크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서도 IRA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려놨었고, 사실 과거의 트럼프 이력에서도 풍력 에너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연장을 해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